밤마다 잠 못 이루고 지쳐있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이 그 막막한 마음에 작은 숨통을 틔워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마주하는 정말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요. 어쩌면 가장 힘든 이 밤의 이야기. 오늘 저랑 같이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혹시 오늘 밤도 아기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작아지고 계신가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피로감과 자책감. 괜찮아요. 지금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절대 혼자 겪는 아픔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아마 이 말 마음속으로 정말 수백 번은 되뇌셨을 거예요. 매일 밤이 전쟁 같다는 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기인데 이상하게 해가 지는 게 두려워지는 이 모순된 마음.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 그 마음부터 가만히 안아주는 데서 한번 시작해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요. 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조금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어쩌면 그 시간이 방치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향한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어떻게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밥을 떠먹여줄 순 없잖아요. 그쵸?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쥘 기회를 주는 것.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밤에 왜 그렇게 자주 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수면 연상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안아서 재우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잠은 엄마 품에서 자는 거구나 하는 공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얕은 잠에서 잠깐 깼을 때 그 공식대로 다시 엄마 품을 찾는 거죠.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배운 잠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이 문장 하나만큼은 오늘 꼭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울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건 결코 방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는, 아빠는 네가 혼자서도 다시 잠들 수 있는 아주 멋진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 라고 온 마음으로 말해주는 가장 위대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우리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죠. 내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은 죄책감.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그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울게 둬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졌던 그 두려움을 조금은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건 대전제예요. 아이가 정말 아파서, 배고파서, 너무 무서워서 보내는 그런 고통의 신호에는 즉시 바로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라고 알려주는 건강한 애착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수면 교육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이가 내는 모든 소리가 다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려고 끙끙거리는 소리, 얕은 잠에서 뒤척이면서 내는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이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 지금 잠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하는 소리에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서 개입하면 아이는 스스로 노력해서 잠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가 진짜 고통스러워할 때 달려가 안아주는 그런 적절한 반응은 아이의 잠을 오히려 더 도와줬어요. 반면에 그냥 칭얼거릴 때마다 바로바로 개입하는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거죠. 이건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현명하게 반응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를 돕는 진짜 길이라고요. 자, 이제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죠? 그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기다릴 수 있는지 그 단단한 원칙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이 원칙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어떤 비싼 육아 아이템이나 특별한 기술보다도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일관성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잠드는 거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확신에 찬 태도가 아이에게는 괜찮아, 안전해 라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선물해 주세요. 성공의 절반은 이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은 어둡고 서늘하게,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침대는 깨끗하게 비워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숫자 40%. 이게 뭔지 아세요? 수면 교육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원인의 40%가 바로 부모의 일관성 부족이라고 해요. 오늘 하루만 하고 무너지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내일의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한번 정한 원칙은 굳게 지켜나가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보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숙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 여러 도구 상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방법이 다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뭐가 더 좋고 나쁜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인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 없이 꾸준히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끝에는요, 분명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희망을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우리에게는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부모의 꾸준한 믿음과 일관성이 그 능력을 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것. 셋째, 우리는 단순히 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첫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립심을 선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금 이 순간 절대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 밤 아이의 칭얼거림이 들려올 때 바로 달려가는 대신에 딱 3초만, 아니 1초만이라도 한번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소리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 지금 혼자 해보려고요 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노력을 믿어주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밤이 시작될 겁니다.